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정답이 뭐 따로 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본인 코딩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버블 소트입니다. 그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버블 정렬이죠. 이렇게 대괄호 써가지고 뭐 IJ를 비교하고 했는데 이 대괄호 대신에 포인터 문법을 썼어요. 그게 문제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낸 문제가 선언할 때는 그냥 대괄호랑 중괄호를 적절하게 썼지만 함수 안에서는 이 포인터만을 이용했어요. 포인터만. 그래서 ARR 자체가 5칸짜리 배열에 시작 위치를 저장하고 있고 플러스 J 하면은 내가 저장한 위치보다 한 칸 뒤. 뭐 플러스 J 플러스 1이면은 뭐 J칸 뒤에 간 다음에 또 한 칸 뒤. 이렇게 그 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열은 요 배열 안에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그 값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변환을 한 겁니다. 변환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로또인데 로또는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그 S랜드 하는 거 이제 뭐 중복이 나왔을 때 랜덤 값을 이제 다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할 때 뭐 S랜드 뭐 커런트 프로세스 아이디 요거 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복된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 4, 1 나와서 중복이네 다시 해야지 했는데 계속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S랜드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특이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K라는 변수 이용하는데 이게 포인터죠. 앞에 별이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정수 변수에 포인터를 갖고 와서 그 값을 s랜드에 넣어주고 또 그 변수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랜드 %r 플러스 1 요거는 여기다가 매개 변수 45를 넣으면은 우리가 아는 그 로또 코드가 되고요. 버블 정렬 코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출력하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 했고 이거는 뭐냐면 그 해당하는 번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ARR 안에 이 번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즉 중복 체크할 때 쓰이는 거예요. 중복 체크할 때 쓰이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로또 번호가 아니고 뭐 한 개 사고 싶어부터 5개 사고 싶어 그러면 출력하는데 뭐 0, 음수, 뭐 6,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잘못됐다라고 메시지 주고 이 넘값은 또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근데 얘도 또 보니까 포인터를 썼네요. 왜 이렇게 포인터가 많이 들어갔는지 봅시다. 자, 뭐 메인은 6칸짜리 로또 배열이랑 그 다음에 보너스 번호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1로 이무이로 초기화했어요. 이무이의 값이죠. 그 다음에 set s랜드 사용합니다. 그래서 k 값은 뭐 0이니까 뭐 그냥 랜덤 값 하고 이 k 값은 이제 0에서 1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k의 주소를 넣었으니까 이 코드에 의해서 k는 0에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그냥 제가 이무이로 설정해 봤어요. 원래 뭐 스캔F나 이런 걸로 입력해야 되지만 귀찮아서 제가 이모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0, 마이너스 1, 6, 뭐 1, 5, 3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을 일단 3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값인지 아닌지를 while문 안에서 체크합니다. 자, while문 안에서 체크해요.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0이거나 잘못된 값이면은 리턴 제로를 합니다. 리턴 제로를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while문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외의 값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1을 리턴하죠. 1. 1이라는 거는 참이잖아, 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로또를 한 3개 출력하고 싶어요. 로또 3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넘에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트 별 넘은 이 넘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근데 지금 그 주소에 접근해서 그 값을 이제 깎아드립니다. 즉 여기 카운트 값이 3에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번째에다가 랜덤 값 넣고 중복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코드에 비해서
훨씬 더 심플해졌어요. 중복 체크하는 게. 그래서 중복을 체크하는 거에서 만약에 이 i번 그 로또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 i번째까지 쭉 보니까 혹시 내가 방금 집어넣은 요 값이 이미 있는 값이다. 이미 있는 값이면은 s랜드 다시 하고 i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컨티뉴해서 다시 1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중복이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출력해요. 정렬하고 출력한 다음에 두 y를 썼어요. 저는. 왜 두 y를 썼냐면 여기 값이 무슨 값이든지 간에 이 두 y는 한 번은 꼭 실행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BNS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 결과가 0이 그러니까 BNS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is exist. 그러니까 중복 체크에 0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꼭 실행해요. 한 번은. 이건 헷갈리니까 지워야겠다. 한 번은 꼭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랜덤을 줘요. 근데 만약에 BNS가 이번에 진짜 겹친다. 그러면 두 y를 또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어떤 것이랑도 겹치지 않는 보너스 원어를 출력합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이 카운트 값이 0이 될 때까지. 즉 내가 지정한 횟수만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가 지금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스타일로 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조민성 님이나 다른 분들이 짠 코드가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작성한 코드는 공유 폴더에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컴퓨터에 메모리 영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메모리. 제가 저번에 이 그림 살짝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있죠. 그 함수나 그 함수의 매개 변수들도 이 스택이라는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을 거예요. 힙. 근데 코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은 글자들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에 적은 그 글자들을 의미해요. 그럼 남는 게 이 데이터 영역인데 이 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애들은 뭐 전역 변수랑 정적 변수라는 친구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스택 영역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스택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특정한 딱 뭐 함수라든지 포문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함수든지 포문이든지 이 구역에서 벗어나면은 사라져요. 그런데 요 데이터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애초에 영역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영역은 정해져 있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스택이랑은 다르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요. 얘는. 음. 그게 무슨 소리지? 좀 헷갈릴 텐데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게 또 이런 스태틱 키워드랑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함수로 기능을 분리했던 것처럼 그 C 파일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메인은 하나지만, 메인은 분명히 하나가 맞아요. 하지만 이 .c 파일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속성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해해서 빌드에서 제외하고 자, 이제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벨로시 05 데이터 에어리어. 뭐 데이터 영역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변수는 전역 변수 혹은 글로벌 변수랑 지역 변수가 있어요. 혹은 로컬 변수. 우리가 여태 사용한 변수들은 전부 지역 변수예요. 메인 함수 안 혹은 내가 만든 함수 안에서만 쓰여요. 그런데 전역 변수는 메인을 포함한 모든 함수에서 다 쓰이는 변수예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는 어디에 선언하냐면 바깥에 선언해요.
실하는 게 어디냐? 보여드릴게요. include std io.h int main 괄호열고 닫고 return 0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바깥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void swap해서 뭐 int 뭐 템프는 a, a는 b, b는 템포 이렇게 적고 뭐 출력해 보세요 한번. %d 역슬래션에서 a, b swap하고 똑같은 코드 한번 해서 해보세요. 또 이번에는 뭐 포인터가 따로 없더라도 이렇게 두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함수 바깥에 있으므로 메인을 비롯한 여러 함수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도 가져다 쓰고 메인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뭐 수압 안에다가 이렇게 int a 선언해도 뭐 여기 있는 a는 메인 a는 뭐 a랑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바깥에다 선언하면요. 바깥에다 선언하게 되면은 수압에서도 이 녀석이 쓰이고 메인에서도 같은 녀석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선언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입사할 당시에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욕먹었죠. 포인터 개념을 안 배웠냐? 포인터로 푸셔야 하는 것 같은데 잘못 풀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바깥에다가 선언하면 굉장히 편해요. 편해요. 편한데 이게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어떤 식으로 꼬이느냐?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안에다 내가 또 A를 선언해 볼게요. 보면은 이 A랑 덮어쓰기가 돼버렸죠. 값이 전역 변수 A의 값이 덮어쓰기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역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는 조심해서 쓰셔야 한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int a는 뭐 10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3, 5인데 갑자기 3이랑 1000이 돼버렸죠.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역 변수를 쓰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이 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압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다 끝나야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압이랑 메인이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고요. 이렇게 특정 영역에 갇혀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선언한 애들은 이 함수나 그런 게 끝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역 변수 말고 정적 변수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스태틱이 붙는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잠깐 요거 이미지 공유해 드릴게요. 이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적 변수. 얘가 이제 그 정적 변수인 애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애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돼서야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으면은 얘를요, 로컬 변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변수로 둬도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텐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빌드에서 제외하고 추가합니다. 헬로 C 06 언더바 스태틱 점 합니다. 샵 인클루드 stdio.h int main하고 리턴 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void 뭐 테스트 static variable 그래서 자, int a는 0 int static int b는 0 그 다음에 이거 매개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뭐 A 뿔뿔, B 뿔뿔, 뭐 printf에서 C 뿔뿔도 할까요? 그래서 %d, %d, %d 해서 자, 얘들 한번 쭉 출력해 볼게요. A, B, C를 그냥. 그래서 얘는요. A는 이 테스트 스태틱 바가 끝나면 사라져요. 근데 얘는요. B는 얘가 끝나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그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역시 이게 끝나면 사라져요. 사라지고 메인의 변수랑은 별개의 존재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인트 C는 0 집어넣고 자, 이거 한 3번 호출해 볼게요. 자, 얘를 3번 호출하면요. 3번 호출하면 재밌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 혼자서, 지 혼자서만 값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나 C 같은 애들은요. 처음에 값이 딱 넘어와요. C는 0 넘어왔고 A는 여기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증가시키고 C 증가시켜서 1을 출력합니다. 각각. 여기 B도 출력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 C랑 A는 여전히 0이에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A 선언해봤자 이 함수 끝나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C 값을 그냥 복사해서 준 거지 이 메인에 있는 C랑 연관없어요. 근데 static int b0는요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나 C는 함수 한번 실행하고 사라지는데 얘는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static 키워드가 붙은 변수 혹은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속하고 데이터 영역에 있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나야지만 사라진다. 참고로 스택 등보다 메모리에 올라오는 순서도 더 빨라요.
메모리 올라오는 순서가 더 빠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C샵이나 자바 할 때 좀 참고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크게 와닿지 않을 거고. 근데 어쨌든 스태틱이 붙으면은 지역 변수라고 할지라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전역 변수에 스태틱이 붙었다. 스태틱이 붙지 않은 전역 변수와 스태틱이 붙은 전역 변수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역 변수랑 앞에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역 변수 말고 이렇게 스태틱 인트 AA 이렇게 써놓은 거랑 얘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오케이. 보여줄게요. 계속형 아닙니다. 계속 증가하는 거 보여요? 자, 똑같이 증가하거든요. 증가도 똑같이 해요. 값 증가도 똑같이 하는데 도대체 뭔 차이냐는 거예요. 뭘까요? 모르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자, 어? 뭐 그런 차이도 있을 순 있는데 더 먼저 실행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실행 타이밍이 거의 유사할 겁니다. 실행 타이밍은 거의 동시에 실행할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파일 분리하는 거 있죠. 우리 뭐 함수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에 있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로 기능을 분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의 C 파일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드를 좀 분리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의 C 파일이 뭐 10만 줄, 20만 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1000줄짜리가 한 10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